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공급 대책 보셨습니까? 97 대책, 1.29 대책, 이름은 거창합니다.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요. 소방관이 아파트 화재 현장에 소화기 하나 들고 나타난 거예요. 건물이 다 타고 있는데 소화기로 뭘 어쩌겠습니까?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수도권 적정 공급량이 연 25만 호입니다. 근데 실제 착공은요, 16만 호예요. 매년 9만 호가 비어요. 9만 호면 서울 구로구 전체 아파트 숫자와 맞먹습니다. 그 규모의 주택이 매년 허공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5년이면 45만 호입니다. 45만 호면 분당 신도시 5개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계산을 해볼게요. 45만 가구가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이 없어요. 한 가구당 3명이면 135만 명이에요. 서울 인구의 14%가 들어갈 집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통계가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근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요. 공공 42만 호, 민간 57만 호, 합쳐서 135만 호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들으시면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민간이 57만 호를 책임진다고요? 지금 고금리의 원자재 가격 폭등에 분양시장이 얼어붙었는데 민간 건설사들이 정부 말 듣고 집을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데 왜 지어요? 이건 민간의 국어라는 공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분노가 치미는 건 따로 있어요. 9.7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부랴부랴 1.29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뭘 바꿨냐면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3만 8천 호에서 6만 호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3만 8천에서 6만으로. 2만 2천 호를 더 짓겠다는 게 대책의 전부라니. 매년 9만 호가 부족한데 2만 2천 호를 더 얹어주겠다고요. 양동이에 물이 새는데 숟가락으로 물을 퍼붓는 꼴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한심한 대응인지를 알려면요.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지금과 놀라울 정도로 상황이 닮아 있어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집값이 폭등했고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공급이 위축됐습니다. 수도권 건설 실적이 전년 대비 35% 급감하고 인허가도 22% 줄었어요. 지금이랑 판박이죠? 근데 당시 국토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공공주도 15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에서만 매년 15만 호씩, 분양 7만, 임대 8만, 10년 동안 150만 호를 때려박겠다는 겁니다. 5년짜리 정권인데 10년짜리 플랜을 가동했어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요. 이게 진짜 공급 대책입니다. 눈치채셨나요? 2008년 국토부와 지금 국토부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규모가 다릅니다. 당시 공공만 150만 호. 지금은 공공 민간 합쳐서 135만 호인데 민간 57만 호는 허수에 가깝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공공 물량만 놓고 보면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2008년의 국토부는 시장이 무너지면 공공이 확실하게 받쳐주겠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지금 국토부는 민간한테 알아서 하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당시에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하우스푸어가 양산됐거든요. 그때 국토부가 뭘 했냐면요. MB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을 과감히 축소했습니다. 연 7만 호 계획을 연 2만 호로 줄였어요. 이미 3년간 누적된 21만 호의 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50만 호짜리 계획을 아예 폐기하고 신도시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과거의 국토부는 시장이 과열이면 확 열고 시장이 과잉이면 확 참갔어요. 수도꼭지를 확실하게 조절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는요. 공급 절벽인데 수도꼭지를 찔끔찔끔 틀고 있어요.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타 죽어가는데 수도꼭지를 반만 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허가 물량. 과거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착공은요, 57%에서 61%까지 감소했어요. 절반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준공은 30% 줄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보다요. 그때는 글로벌 경제가 무너진 초유의 사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 지표가 그때보다 나빠요.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초비상 사태입니다. 근데 국토부는 이 현실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9.7 대책 발표 직전에 국토부 보고서를 보면요. 경악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국토부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으며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 중. 불이 번지고 있는데 소방수가 연기만 좀 나는 수준이라며 여유를 부린 거예요. 이건 메타인지의 완전한 결여입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PIR이라는 지표 아십니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입니다. 서울 PIR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이 수치를 아예 언급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이 숫자를 인정하면 현재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유리한 데이터만 골라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훨씬 더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국토부가 진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걸까요? 전세 사기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가 남았어요. 근본 원인이 뭡니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임대사업자 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입니다. 이건 국토부 소관이에요. 근데 이 원인에 대해 국토부가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침묵입니다. 전세대출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만악의 근원이라는 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근데 국토부는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시장이 파괴되고 있는데 물방망이 대책으로 시간만 끌고 현실을 부정하는 보고서를 쓰고 핵심 원인은 외면하고 이쯤 되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는 담합 카르텔의 정점이 아니냐는 비판.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합리적 추론이에요. 리더십도 문제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부터 현 체제까지 주택정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가 안 보여요. 삼선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실무진은 관성에 젖어 책상머리 행정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9.7 대책의 실패는 필연이에요. 전문성이 없는 조직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실수요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정부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국토부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시장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와중에 주목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민간 착공 지표의 반등 여부. 이게 살아나야 진짜 공급이 들어옵니다. 둘째, 3기 신도시의 실제 분양 일정. 계획이 아니라 실제 삽을 뜨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셋째, 금리 인하 시그널. 금리가 안 내려가면 민간 공급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2008년 MB 정부는 위기 앞에서 공공 150만 호라는 야성을 보여줬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과잉 공급 앞에서 수도꼭지를 확 잠그는 결단력을 보여줬고요. 지금의 국토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시장은 이미 데프콘 3입니다. 평시체제로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현 국토부의 공급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할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